안녕하세요. 뼈 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예, 우리가 이 책을 계속 하고 있죠. 예,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 명저 파헤치기 시간은 우리 저번에 멘토에 대해 이야기했죠. 멘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에게 멘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생일대의 멘토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순서가 쭉 나오는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생일대 멘토를 만나려면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첫번째는 멘토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저 멘토가 정말 나랑 궁합이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마냥 무언가를 잘해서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멘토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동기부여가 잘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관련성이고 하나는 달성 가능성입니다. 관련성은 뭐냐면 이 멘토가 나랑 비슷한 구석이 많아야 돼요. 하는 일이 비슷한다 할지, 뭔가 상황이 비슷한다 할지. 어쨌거나 나랑 그 관련성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자기가 닮은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멘토가 나랑 닮은 게 많아. 그러면은 멘토를 통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 가능성인데요. 달성 가능성은 내 멘토를 따라가도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수준이 안 들어 수준이야. 그러면은 이게 조금 하다가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멘토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대단한 걸 내가 또 그걸 하고 싶어 해. 근데 내가 내 수준 바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멘토를 좀 쫓아가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완공 그 강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대한 목표가 좋습니다. 원대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감정을 열정을 불러일으키니까. 근데 원대한 목표만 있으면 안 좋은 게 뭐죠? 목표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노력하는 게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멘토를 삼을 때 멘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에 달성, 목표를 이루는 가능성이 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 이 멘토를 따라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멘토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멘토를 연구를 할 때 나랑 궁합이 맞는지, 첫 번째 나랑 관련성이 많은지, 두 번째는 멘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달성 가능성이 좀 낮은지, 달성 가능성이 높은지, 달성하기가 너무 힘들면 멘토를 통해서 우리 멘토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생일대 멘토를 만난 두 번째 방법은요, 멘토에게 절실함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실함은요,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기 있는 멘토는요, 그런 이메일이나 그런 질문이나 그런 요청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멘토한테 멘토가 보질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다가오면 지칩니다. 그냥 너무 삶의 무게가 느껴지니까. 왜냐면 그렇게 절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 말한 절실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처해진 상황이 이건데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구구절절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멘토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실함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멘토가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신 박사님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신 박사님을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똑같아요. 결국 신 박사님이 어떤 질문을 받거나 요청을 받거나 고민을 받을 때에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고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이 노력했는지가 드러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에게 절실함을 보여야 되는데, 절실함은 내가 정말로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멘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멘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십시오. 멘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라.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멘토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할 일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단 시간이 정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서로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청하거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검색해서 나오는 거예요.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야. 그거를 묻고 앉았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입니다. 멘토가 검색만 하고 나오는 걸 왜 멘토한테 물어봐요? 검색하면 되지. 두 번째, 멘토가 이미 강연이나 책으로 이미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강연도 듣지 않고 책도 듣지 않고 멘토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 멘토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앞부분에 이 멘토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기사들, 그리고 영상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얘기한 걸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멘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을 멘티로 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책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뭐 제발 알려달래요. 책에 있는데요. 저한테 책도 안 읽어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질문을 하신 분도 저도 메일에도 엄청 사람 많거든요. 거의 열어보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질문 요청을 받으면 상당 부분 이미 제가 책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로 했던 거는 못 보실 수 있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책에 구구절절하게 아주 길게 써놨는데 그걸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도 그렇게 크게 답변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아니면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최소한 어떤 그 간단한 질문을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내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특히 작가라면 그 사람 책은 읽어봤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예. 그게 안 되면 뭐 질문에 답변은커녕, 그러니까 멘토를 함께는커녕 질문에 답변도 받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발 멘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의 시간도 바쁘지만 멘토의 시간은 훨씬 바쁠 수 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네 번째로는 관계를 차분하게 이어가라. 막 멘토랑 더 많이 있고 싶고, 뭔가 이렇게 멘토를 더 빨리 치고 싶고, 그래서 급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멘티가 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예시가 좋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에도 처음 만날 때 첫 데이트부터 결혼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날 때부터 뭐 멘토, 멘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 박사님처럼 멘토링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멘토, 멘티를 어떤 그 시스템화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화 쉽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됐을 때에는 제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첫 데이트 때 결혼합시다 하고 동급인 거죠. 차분하게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가 얘기했던 말 한마디를 되게
심사숙고해서 듣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뭔가 멘토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어떤 첫 질문에 조언을 해줬어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한 다음에 뭐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된 거, 멘토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실천을 이렇게 해봤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난 여기서 이걸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겼고, 아니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러면 멘토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네. 또 내가 했던 얘기를 실천해봤네. 당연히 거기다가 또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생산적으로. 그게 이제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위해서는 멘토가 했던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해 보고 실천한 그 내용들을 갖고 얘기했을 때 접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생일대 멘토를 만드는 법, 만나는 법, 마지막 다섯 번째죠. 자랑스러운 멘티가 되어라 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멘토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멘토로서도 뭔가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멘토는 아니죠. 그렇죠? 멘토로가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실력은 출중한 거 당연하거니와 멘티들 또 후배들 를 잘 양성하고 잘 이끌어주고, 그러한 그 후배들이 멘티들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멘토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훌륭한 멘토로서의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멘티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면 또 멘토는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뭔가 더 의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분의 멘티가 됐다면 그 멘토한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자기가 멘토 얘기 듣고 정말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요. 그럼 본인한테 일단 좋잖아요. 그럼 멘토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멘토는 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거죠. 이번에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너를 한번 최고로 만들어 줄게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멘티는 더 좋죠. 멘토가 자기를 더 끌어주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멘토에게 자랑스러운 멘티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자랑스러운 멘티가 되면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나면서 양의 대목임. 자랑스러운 멘티가 되기 때문에 멘토는 더 기분이 좋고 또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멘티를 더 키워주고 싶고, 그러면 멘티는 더 좋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멘토로 삼으셨다면, 그런 관계 형성했다면 그 멘토에게 자랑스러운 멘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편에 드렸던 것처럼 멘토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멘토를 누군가 삼으려면 일생일대 나랑 딱 맞는 멘토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5단계 그를 탁탁탁 밟아가시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멘토까지 같이 행복해지는 좋은 멘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제자나 멘티가 잘했을 때 멘토의 행복감은 다른 거에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간다 하거든요. 당연히 멘티는 자기가 멘토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행복한 멘티 관계를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